오늘 기온이 31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이라고 또 하는 건데요. 생태 교육, 생태 전환 교육. 전환이라는 말을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생태 교육, 생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교육이죠. 사실은 생태 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만 교육해서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따로 생태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는 교장으로서, 교감으로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생태 교육은 전혀 새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계속 해왔고 또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인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생태계의 한 일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인간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결국은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성장하는 존재이니까. 그런데 생태계에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생명 또는 생명이 없는, 그렇죠? 무생명의 개체도 많습니다. 그걸 규정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바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흙, 어떻습니까? 물, 그죠? 나무는 살아있죠? 죽은 나무도 있을 것이고, 식물, 동물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그죠? 수없이 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들, 박테리아들, 그리고 바이러스도 생태계의 한 일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은 끝이 없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거죠. 다양하게.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태계라고 하면 제가 배운 지식을 놓고 보면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관계를 보이잖아요. 그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고 먹이사슬이라는 관계들을 또 배웁니다. 그렇죠? 소비자, 생산자, 이를테면 분해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소비하는 거죠. 풀들은 식물들은 생산하고 동물들은 소비하고, 그렇죠? 또 아래 단계의 있는 것들은 또 윗 단계에게 먹히고 또 먹는 그런 관계들, 그런 관계를 많이 배웠죠. 생태계에 대한 지식이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생태계를 좀 크게 생각하면 지구 있죠. 지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예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파괴해야 하잖아요. 바위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산사태라는 문제는 당장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생태계 자체가 균형이 흐트러지는 거죠. 파괴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파트는 지어야 되니까, 공장은 지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그런 내용들은 태평양에서 서식하는 바다 거북이, 그죠? 거북이들 또는 고래들, 상어들, 큰 고기들 문제가 있다. 우리가 버리는 비닐, 플라스틱, 그런 것들을 이 동물들이 또 먹이로 오인해서 착각해서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환경오염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환경오염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태계 속에 살아가는 한 구성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었죠. 앞으로도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저도 지금 북한산에 와 있지만, 북한산에 있는 멧돼지에게, 다람쥐에게, 청설모에게 넘겨주고 싶지도 않겠지만 넘어갈 일도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 저는 안타까운 게 복숭아 있잖아요. 여러분, 개복숭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산에 있는 돌복숭아 또는 개복숭아라고 하는데요. 그 복숭아를 막 털어갑니다. 그죠? 어떤 이유에선 간에 그런 것들.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도토리는 어때요? 도토리, 상수리 열매 따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들인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먹고 살아가서 그 개체를 유지해야 될 기본적인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죠.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게 생태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분리수거라든지 분리배출, 그죠? 쓰레기 줄이기 같은 거라든지, 이를테면 우리가 먹을 만큼만 사고 또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음식 쓰레기가 가능한 적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기르는 식물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연에서 자라는 그런 생명으로서의 어떤 생태계 구성 요소와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르는 재배하는 그런 동물과 식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기 위해서 기르는 생명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농약뿐만 아니죠. 비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쓰는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에너지를 쓰게 되면 결국 그 에너지는 최소한 불을 떼서 만드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석탄이든 석유가 필요하겠죠. 그죠? 원자력 에너지를 쓴다면 또 다른 또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땅 속으로부터 나와야 될 것이고, 그죠? 또 그것이 나오면서 또 우리 지구의 생태계 속에서 중요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기체가 있는 거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생태계의 변화들, 그죠?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북극의 얼음도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시 생태계라고 해서 아스팔트까지도 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 생태계의 아스팔트가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홍수가 나잖아요. 도시 홍수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거죠.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태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깊이 있게 생태 교육을 하는, 생태계를 연구하는 분들만큼의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제가 생태계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나의 동료인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1학년 어린이가 1학년 친구를 알아가는 것처럼 나와 함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바위에게, 흙에게,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죠. 나무에게, 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새에게, 벌레에게, 버섯에게. 보이지 않는 세포라고 하면 그렇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은 거니까, 그죠? 바이러스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 파괴나 말은 가능한 안 하고 싶은데요. 개발 하니까 보존해야 될 그런 내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저도 실제로 인도네시아에도 가봤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팜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또 이렇게 재배해서 기름을 또 짜야 되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본 내용은 그래요. 갔는데 그냥 산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를 다른 나무를 다 베가지고 그런 나무가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까? 팜이라는 그런 팜 열매를 만드는 게 누구를 위해서 그걸 열매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재배하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전환이라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죠? 뭐 서남아시아뿐만 아니죠. 러시아든지 미국이든지, 그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뭐 영국이든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석유를 지금 파내고 있습니까? 그죠? 지구의 일부잖아요. 생태계 일부잖아요. 그죠?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생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학생들 지금도 소중하지만 어렸을 때 그런 지식을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플라스틱을 만드는 또는 비닐을 가공해서 만드는 또는 기업의 어떤 그런 CEO들 그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우리 지금 학생들이 그 자리에 오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버리는 교육봉투도 제가 알기로 제법 오래전에 약간 좀 이게 좀 힘이 약했지만은 생분해성 효소가 들어있는 생분해성 교육봉투를 개발해서 쓰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좀 잘 뭐라 그럴까요? 좀 튼튼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여러분 보세요. 비닐 하나도 지금 친환경, 즉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비닐인 거예요. 태워지거나 묻혀야 되겠죠. 재활용되기가 힘든 거예요. 재활용되면 제일 좋겠지만 깨끗하게. 근데 쓰레기를 버리는 통이니까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태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요즘에는 촌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산속에서 자랐습니다. 논이 많았죠.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야말로 친환경적이고 생태 중심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살았을 때는요 모든 쓰레기를 태웠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랬죠. 대부분 그래.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태우니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사는 공간에서 살았던 저의 배경지식, 제 마인드는 어떻겠습니까? 태우면 되는구나, 버리면 되는구나, 돈을 주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실천성을 놓고 보면 아마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저보다 더 생태에 부합한, 생태가 함께 건강하게 우리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더 적합한 학생일지도 몰라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이게 생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인간이 생태계의 조절을 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주도적으로 파괴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계속 파괴 일변도에 총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광화문 광장에 있는 아스팔트를 다 드러내고 잔디를 다 심는다. 생태 중심의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혹가다 자전거를 타고 인천을 가고 경기도를 가보잖아요. 산속에 여러분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연못인 거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연못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조금만 넣어주면 바로 그 다음 날 저녁부터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심입니다.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개구리들이 우리 집 주변에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놀이터, 삶의 터전으로 온다는 거죠. 그 삶의 터전이 여러분 새로 만든 생태계 일부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뺏고 파괴시킨 그런 생태 터전을 그래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라고 해서 만든 조그만한 연못을 만들었는데 물이 흐르고 그 다음날 개구리가 찾아오고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날 아이들이 더운 여름날 들어가서 물놀이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생태 연못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아이들의 공간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공간은 어떤 거냐면 지켜보는 공간이죠. 엄마 아빠는 지켜보는 공간이에요. 눈으로 보는 공간이에요. 생태계를 지켜보는 거예요. 생태가 이렇게 조화롭게 살고 있다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잖아요. 왜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샌들을 신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걸까요? 아이들한테는 특별한 경험, 왜 그런 게 특별한 경험일까요? 오히려 그런 것이 생태 환경이고 생태 연못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만든 이런 공간에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누가 오는지 지켜보고, 그렇게 와서 온 그 친구들이 우리의 친구고, 함께 살아가야 될 친구고, 소중한 친구고, 그 소중한 친구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생태교육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해야죠. 같이 느껴야죠. 이야기 나눠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생태연못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노니까 나이 많은 또 어르신들께서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21세기 2021년도 2년도를 놓고 보면 가능한 한 개인의 공간 영역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해도 바로 그 앞에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분들에게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뭘 사가지고 오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펜스죠. 펜스, 그죠? 이동식 펜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놓고 위험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걸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거죠. 학교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생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마을에서는, 동네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서 즐겁게 노니는 거죠. 물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태 교육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이 생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도 우리 그 생태의 한 일부니까, 생태계의 일부이고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기가 지금 옵니다. 모기. 아마 누가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모기도 생태계의 구성원인데요, 모기는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곤충이잖아요. 인간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진지하게. 죽이는 것보다는 물리지 않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뭐 방충망을 달고, 또는 모기 기피제를 하고 그러는데, 모기 기피제가 또 어떤 성분인지는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를테면, 그죠? 그런 하나하나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지만 가볍게 말씀드리면, 생태교육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이란 말을 빼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체가 바로 생태 그 자체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에요. 펭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북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닷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낚싯줄과 낚싯줄에 이용된 추, 부표로 이용되었던 스티로폼,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쓰레기들, 떡밥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태도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씩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